아, 그렇습니다. 이 세밀하게 묘사된 부분을 보자면은 그 마치 잘 찍은 사진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김새, 그러니까 즉 겉모습을 똑같이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담으려고 했던 이 조선의 초상화. 그렇다면 이 조선의 초상화가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그림을 실제처럼 보이도록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초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들 가운데 하나, 서직수의 초상이다. 조선 최고의 화가인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몸을 그렸다. 서 있는 자세가 다른 초상화들과 달리 자연스럽고 얼굴의 굴곡과 피부 표현은 물론이고 점, 검버섯, 주름 하나까지도 정확히 묘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X선을 투과해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X선은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 장비를 이용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초상화를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하기 전에 X선이나 그런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X선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초상화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하얗게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밀도가 높은 안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성 안료 중에서도 이제 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렇게 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 밀도가 낮은 안료들은 이게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X선 촬영을 통해 드러났다. 몸체 부분에 거친 붓질의 흔적이 선명하다. 그림의 앞면에서는 거친 붓질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는데 X선 촬영 영상에서 붓질의 흔적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붓질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붓질은 비단의 뒤에서 칠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증하기 위해서 현미경 조사를 해요. 그래서 현미경 조사를 했을 때 앞에서는 칠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붓질은 비단 뒤에서 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앞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붓질을 했다. 이렇게 그림의 뒷면에 색을 칠하는 것을 배채법이라고 한다. 배채를 북제, 북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림의 뒷면에 색을 입히는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앞면에 색을 입히는 전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배채를 하는 이유는 승정원 일기에 기록돼 있다. 앞면에만 물감을 칠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감이 떨어질 염려가 크다. 하지만 뒷면에도 채색을 하면 물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많은 어진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5점에 불과하다. 남아있는 5점의 어진도 2점을 제외하고는 불에 타 온전한 상태가 아니거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어진 박물관에 있는 영조의 어진은 얼마 전에 복원 작업을 끝냈다. 전통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복원을 성공시킨 것은 조용진 박사와 그의 제자들이었다. 조용진 박사는 우리 전통의 초상화법을 복원하는 데 힘써온 화가이자 미술교사를 길러내는 교육자였다. 조선 후기의 방법 그대로 그려진 영조의 어진이다. 조용진 박사는
조선의 초상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배채를 꼽는다.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는 비단에다 그립니다. 그 이유는 비단이 귀하기도 하고 비단이 결이 곱기도 해서 칠을 했을 때 피부 질감을 나타내기 이제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반투명하기 때문에 뒤에서 색을 칠해서 배채라고 하는데, 뒤에서 색을 칠하면 앞에서 칠한 물감과 비단층과 뒤에서 칠한 물감층이 서로 반사를 잘 일으켜서 투명한 피부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만 칠했을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색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선의 초상화는 배채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초상화를 종이가 아닌 비단에 그리기 때문이다. 누에꼬치의 실에서 겉에 싸고 있는 세리신이라는 그런 성분, 악교 같은 성분인데, 그걸 제거하지 않은 실로 이제 짜는 겁니다. 이게 평직으로 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명주라고 하죠. 이게 생명주가 바로 이 초상화 그릴 때 쓰는 바탕입니다. 초상화에는 마름질을 하지 않는 생명주, 비단을 사용한다. 비단은 종이에 비해 내구성도 떨어지고 작업 과정도 훨씬 번거롭다. 하지만 투명도가 뛰어나 배채 기법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비단을 이용한다. 비단을 쟁틀에 팽팽하게 고정시킨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비단에 색을 입히기 좋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악교를 물에 개어 비단에 꼼꼼히 바른다. 이를 악교 포수라고 하는데,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을 합쳐 1회가 되고 앞뒤로 3회 이상 반복한다. 악교 포수는 기본적으로 요즘으로 비교하면 코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약간 성들어져 있는 조직과 조직 사이를 악교 포수칠로 하면서 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감이 좀 더 그 종이와 견에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특히 견 같은 경우에서는 채색을 위해서 이제 덧칠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감들을 더 굳게 잡아줄 수 있기 위해서 악교 포수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화에 사용되는 전통 염료는 다양한 광물과 각종 패류의 껍데기, 동식물 등에서 얻는다. 빻거나 찢고 갈아서 악교와 섞어 사용하는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감이 달라진다. 비슷한 성분의 원료라고 해도 종류에 따라 표현되는 색감의 차이가 있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물감의 재료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얇디 얇은 비단에 그림을 그리고 뒷면에 색을 입힌다. 사실적 묘사와 진정한 내면을 한 장의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 선택한 조선 초상화의 기법이다.